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부산 그 부경대에서의 그 경찰의 대학 진입이 소위 말해서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 들어서요 회사 측이나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에,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학교 내에 이렇게 투입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학생들에 의해서 유형의 폭력이 행사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장기간 지금 학교를 점거한 그런 정도의 장기적인 그런 과정이었습니까? 어느 뭐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 청장은 하면서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모종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이걸 초월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문제는 저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80년대 다 겪어봤어요, 우리가. 자,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회권을 집행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권력을 투입한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최근에부터 일관되게 해온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시 이야기한다.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주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학교 측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경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출동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출동을 해서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걸 문제를 삼으시면 학교라든지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경찰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과 같고, 이것은 취해법권 상황인 겁니다. 그거는 들어가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장께서는 그 부경대 진입 내용에 대해서 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간단하게 그 부산청장으로부터 문자로 보고 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의사진행 발언 안 하고 청장의 사과를 받고 예산 심사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갑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경대에 총장이 없어요. 그리고 대행체제인데 그 윤석열 퇴진 관련해 국민투표 하겠다. 그거를 행정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농성을 3일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총장실 점거한 것도 아니에요. 복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수십 명이 하는 그 학생들을 진압하려고 수백 명의 경찰들을 들여보내는 게 지금 2024년도에 그 벌어질 일입니까? 청장님? 그것을 어떻게 요청하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쓰여지는 게 공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시는 말씀드리는 건 지난 토요일 날 우리에게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일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 집회 현장을, 제가 그날 토요일 날 현장을 가 있었습니다. 보수 집회하는 곳을 보면 호텔입니다. 이거 경찰이 거의 호텔식으로 집회 보장을 철저하게 다 해줍니다. 민주당 집회 현장에 와봤습니다. 아스팔트 땅바닥에 버려진 시민들입니다. 이걸 두 눈으로 목도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라고 해서 말을 특별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한창민 의원이 경찰들에 의해서 목이 잡혀가지고 처박혔습니다. 영상으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에서 대학교에 경찰이 무도하게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잡아오는 것, 80년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80년대 공권력이 지금 2024년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지 국회가 바로 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찰청장한테 답변을 분명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민주당 집회와 보수 집회 과연 공정했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편파적이어도 이런 편파적인 집회 관리는 전 평생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로 한창민 의원을 포함해서 토요일 날 당일 집회에 있어서 강경 진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본 의원이 볼 때 경찰은 대단히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완전 무장하고 진압하듯이 다녔습니다. 민주당 집회 한가운데로 완전 정복, 완전 진압 복장을 한 경찰들이 휘집고 다녔습니다.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이런 집회 관리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청장이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물어봐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는요, 오늘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대개 일단은 형평성 있고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공권력의 집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소위 말해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 엄정하고 또 무관용의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과거 방식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0년대 후반에부터 사라졌던 이야기예요. 자, 이 문제에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는 오늘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금융노련 여의도 집회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그때도 보수 집회와 노조 집회에 대한 그런 음향기기 보관 조치가 대단히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면 선제적이에요. 선제적. 공권력의 집행이, 법 집행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자, 세 번째. 국회의원요, 특권 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박홍배 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밝혔지만 경찰 당국에서 우리 청장 전화라도 한 통 하셨는가요? 어제 지금 한창민 의원 짓밟혔는데 청장의 오늘 아침 이 기자회견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아무리 이게 국민 일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두 번이나 연거푸에 이렇게 밝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한 법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공권력은 이미 형평성과 평상심을 잃은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대학은 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함부로 침탈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권 퇴진을 위한, 탄핵을 위한 무슨 투표를 했다는 것이 정권에 그렇게 위협이 됩니까? 국민들의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이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것을 거기다가 공권력을 투입해 놓고 메시지로 보고받았다? 경찰청장 정말 좀 심한 이야기하면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을 제가 사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엄정하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시간대에 있었던 보수 집회와의 어떤 차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집회는 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인원보다 적어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주최 측에서 거기는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남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이후에 본인들도 추가 차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로만으로도 밀집도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차로 확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주최한 집회에서 밀집도와 관련해서 숭례문을 중심으로 최초의 본집회 장소인 대한문,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가 본집회 장소이고 숭례문에서 하는 노타리까지와 차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서울역까지의 차로가 추가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까지로 가는 남쪽으로의 차로는 비어 있었고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집회 장소의 후미인 대한문 덕수궁 대한문 앞 사거리를 세종대로 남북간의 전차로를 118분에 걸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요 도로인 세종로가 동서남북으로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경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자로 보고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대단히 다른 차원으로 기획하거나 대단히 중요하게 처음부터 바라보고 한 건 아니다. 일반 112 사건에 준해서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찰의 일반적인 그런 법 집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좀 말씀드릴까요? 자. 조사하고 있으니까 부산 남부경찰 하고 있거든요. 보시죠. 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청장께서 조금 더 전향적인, 물론 공권력도 책임과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입장이시나 국회 입장에서는 청장의 최소한의 유감,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이 짓밟히고 국회의원이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그리고 최소한의 유감, 이 표명을 요청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번에 진압부대에 있던 그 현장 책임자인 발언과 눈빛, 도저히 저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이 기본권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안정에 대해서 전혀 존중한 바가 없어요. 오로지 공권력과 법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우리 조지호 청장님 이 경찰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과 후속 이사일정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허가된 합법 집회였습니다. 아니, 집회는 허가가 됐지만